안녕하세요. 예, 경영 토크 오늘은 기업 조직의 유형과 재무 관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초대 손님은 바로 우리 학과의 전성주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바쁘시죠? 아닙니다. 예, 우리 전 교수님은 지금 어떤 분야를 가르치고 계시죠? 예. 저는 지금 재무 관리 분야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보통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면 네. 전공 필수로 재무 관리 수업을 듣게 되는데 예. 그때 저를 처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학년 2학기에.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관심이 생기시면 네. 3학년 1학기에 투자론을 이제 또 투자론. 들으시면 그건 네. 전공 선택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과목을 통해서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관리론, 투자론 이런 강의를 예. 하시는군요. 예. 근데요, 예. 교수님, 우리 학생들이 예. 이제 재무관리를 상당히 또 좀 어려워하는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재무관리 수업 듣고 이게 내가 경영학과 선택 잘했나 진짜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 재무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입니까? 교수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학도 우리가 많이 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통계학적인 개념도 많이 이제 써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경영학과 오는 학생들이 사실 수학이 싫어서 오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네, 그렇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왜 재무관리를 이제 선택을 했냐면 네. 제가 굉장히 돈에 대한 정말 그냥 돈에 대한 네. 얘기를 하는 게 재밌었어요. 돈을 좋아하셨군요. 예. 이거 뭐 돈은 다 좋아하죠. 경영학과 네. 오는 학생들 다 돈 좋아할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네.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그러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예. 돈의 흐름에 대해서. 돈의 뭐 흐름,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고, 네. 그다음에 수익률이라던가, 네. 또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 어떤 뭐 위험이 있다거나, 또 얼마나 그다음에 수익을 벌 얼마나 수 내가 있다거나. 벌 수 있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근데 이제 되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있어요 항상. 네. 이게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나쁜 있는 것도 것만큼 있죠. 내가 네.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기회비용이라 하나요? 기회비용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무관리라고. 이게 재무관리가 사실 이제 돈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수학이다, 숫자다 너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네. 돈의 움직임, 예. 돈 투자해서 뭐 얼마를 벌고 또 어떤 위험이 있나 뭐 그렇죠. 이런 돈에 관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굉장히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2학년 2학기에 재무관리를 배우게 되는데 예. 재무관리 수업 듣기 전에 뭐 이런 걸 좀 미리 공부를 한다든가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재무관리를 할 때 공부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수익률 같은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네. 뭐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저희가 이제 대학원 가서 뭐 계속 공부를 하고 이러면 더 많은 수학이 필요하겠지만 네. 그렇게 많은 수학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또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뭐 사실 뭐 이상한 복잡한 함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예. 그냥 이렇게 뭐 기본적인 수학, 기본적인 수학. 그러니까 우리 경영 수학 정도. 2학년 1학기에 이제 계량 경영 입문 과목이 있는데 예. 뭐 그 과목을 잘 이렇게 충실하게 예, 듣고 오면 충분하죠. 충분하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저 학생 여러분 너무 재무 관리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네네. 우리 저 2학년 1학기 경영 계량 경영 입문 그 과목을 잘 듣고 오시면은 더욱 재밌게 공부하실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네네. 그렇고요. 그러면 이 재무관리 분야가 예. 경영학과에서 왜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가르치며 거기서 뭐 배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예. 재무관리를 경영학과에서 왜 굳이 해야 되냐? 네. 딱 제가 생각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회사를 다니다가 네. 이제 회사 못 다니겠다. 네. 그래서 나와서 창업. 이제 창업을 한다고 네. 생각을 해봅시다. 네네. 그러면 당장 필요한 게 네.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 과연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왜 돈 벌려고 네네. 하는 거고 예. 내가 얼마를 버티면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뭐 내가 어느 정도만 버티면 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갖게 된다든가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네. 내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네네.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기업을 아마 운영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자금을 어떻게 그렇죠. 활용하고 네.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자금을 어디다 적절하게 어디다 투자를 해서 그렇죠. 그걸 수익을 얻느냐 뭐 결국 그런 문제니까. 그런 문제죠. 네. 교수님이 또 강의하신다는 투자론이라는 건 그런 과목인가요? 자금을 어디다 투자해서 뭐 얼마 투자론은 이제 어떤 과목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네. 금융 시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금융 시장이요? 예. 뭐 무슨 주식 시장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주식 시장, 뭐 채권 시장, 아, 채권. 뭐,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론이라는 건 이제 조금 크게 네.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서 이제 큰 논을 가지고 이 경제 특히 경제 내에서 이 금융 시장이라는 부분을 좀 네. 크게 보는다고 생각하시면 네. 꼭 기업 경영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이 예. 금융 시장이라는 거를 그렇죠. 볼 수 있게 예, 그렇게 예. 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사실 자금이라는 게 경영 회사에서는 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자금이 네. 막히면 죽는 거고 네. 그렇죠. 그게 자금이 잘 돌면 제 생각에는 네. 가장 기업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네. 인적 자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예, 자본. 재무적 자본, 예, 예, 그래서 자본.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중요한 거 하나씩 아, 그렇죠.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렇군요. 그 재무 쪽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예. 졸업 후에 좀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들이 있습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제 뭐 크게 이제 뭐 공채를 뽑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은행 공채, 같은 예, 게 증권회사. 있을 테고, 어. 증권회사도 예, 있을 예, 테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펀드 매니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 펀드 매니저도 있죠. 근데 네. 펀드 매니저는 네. 그쪽 산업은 더 되게 작거든요. 아, 규모가 그래서 채용 규모가 예, 작군요. 채용 규모가 작아서 네. 그것도 이제 증권회사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증권회사에서 그런 부분 같이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증권회사를 처음 취직해서 거기서 이제 펀드 매니저로 이렇게 성장하는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네. 펀드 매니저 쪽으로 그쪽 자산 운용하는 쪽으로 네네. 채용이 직접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처음에 그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애널리스트는 뭐 하는 직업이에요? 그거는 이제 증권 애널리스트 뭐 이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가 있지만 네. 딱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내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예, 분석한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분석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특정 그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네. 그걸 이제 그 리포트를 써서 예. 투자자들이나 이제 다른 뭐 이해 관계자들한테 네네. 이제 그 설명을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전문적인 시식이 생겨가지고. 그건 완전 전문가가 되겠네. 그렇죠. 예. 예. 네. 그 재무 관리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예. 또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직업에 그렇죠. 진출할 수가 예, 있겠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우리 예.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죠. 예. 일단 그 재무 관리가 예. 이제 우리 그 기업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보면은 재무 관리가 제일 필요한 사람은 사실 네. 창업주입니다. 창업주. 그렇죠.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네, 네. 창업주가 딱 창업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난 오랜 꿈이 커피 가게를 예를 들면 카페를 여는 거다. 커피 전문점. 커피 전문점을 여는 예, 거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내가 커피 전문점을 열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뭐 카페도 꾸며야 되고, 네. 뭐 커피 머신도, 네. 에스프레소 뭐 머신도 들여놔야 되고, 몇 억쯤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몇 천일 수도 있고 몇 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 비용을 들여서 내가 미래에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돈은 미리 써야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미래에 내가 이거를 이제 그게 그 비용을 사업이라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면서 이렇게 하는 거면 뭐 좀 쉬울 수 있는데 그렇죠. 돈을 미리 왕창 들여놓고 그렇죠. 버는 거는 나중에 벌어야 되니까 그게 그건 어려운 미래를 거죠. 예측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그러면 들어오는 수익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죠. 미래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네네. 그리고 그나마 그거를 좀 예측을 해보고 정확하게 숫자로 계량화해서 네. 이렇게 판단을 좀 우리가 할 수 있게.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커피를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좀 계산을 해보고 그렇죠. 거기에 맞게 어떤 그러니까, 투자를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예. 뭐 비용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이제 카페를 할 생각을 접는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네네. 너무 속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네. 보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 카페를 하기로 했다. 네. 1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1억을 내가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렇지. 1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럼 내가 이제 10년, 15년 이래가지고 적금을 열심히 해서 1억이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내 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항상 싼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네. 네. 오히려 은행에 가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를 빌려서 대출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더 좋은가? 최적의 그리고 그 1억의 투자 비용 중에 얼마를 내가 대출을 할 거면 얼마를 대출을 받을 건가? 네. 이런 것과 딱 저희가 이제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 거냐, 필요한 조달할 거냐. 자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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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금을 조달할 때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닐 테니까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네. 여러 가지 비용이 있고 네. 또 그럼 그 비용과 내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과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또 따져서 네. 해봐야 되겠네요. 심지어는 그리고 자기 이제 그 저축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네. 거기도 비용이 있거든. 기회 비용이 있죠. 그렇죠. 그걸로 다른 데 썼으면 다른데 예를 들어 그냥 은행 가서 저축을 하면 이자를 받을 확실하게 텐데. 이자가 나올 텐데 그렇지. 이거는 알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거랑 비교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한번 그런 비용을 계산하고 그렇죠. 최적의 대안을 의사결정하는 예. 뭐 그런 분야라고 보면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이게 뭐 커피숍 같은 것은 좀 작은 규모지만 예. 큰 뭐 삼성전자나 이런 현대자동차나 정말 복잡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 자금의 운용 조달과 운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전문적인 지식 필요하죠. 네. 네. 그 이제 창업할 때는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했어요. 해서 예.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자금 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거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에 관한 얘기고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설립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쵸, 운영을 매일매일 해나가야 운영 자금이 되잖아요. 필요하다는 네. 거.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커피는 뭐 얼마나 사놓을 것이며, 그죠? 그다음에 내가 뭐 예측하는 게 또 있을 테고, 네네.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예를 들어 대출을 했다 그러면 그 돈을 또 매달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 돈 갚아 나가기 위해서 얼마를 또 이렇게 그렇지. 따로 현금으로 보관할 그렇죠. 것이며 그거 못 갚으면 부도나는 거니까. 못 갚으면 그냥 부도죠. 바로 차압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채 그러니까 네네. 은행에서 빌렸다 네네.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또 생각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예. 이제 아까 그 사업할 때 인적 자원이 뭐 중요하고 뭐 이렇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인적 자원이 됐든 아니면 뭐 마케팅이 됐든 생산이 됐든 모든 경영 활동을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다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돈이 그렇죠. 들고 마케팅도 돈이 들고 다 돈이 드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재무적 의사 결정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적인 의사결정이 밑에 그 바탕이 돼야지. 네. 물론 이제 성과를 내는 부분은 네. 기업이 운영되고 할 때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네. 조직 안에서 굉장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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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성과가 어떤 좋은 성과를 그럼요. 내느냐 나쁜 예. 성과를 내느냐에 예, 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뭐 주는데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그렇죠. 예, 예. 분위기라든지 예, 중요하죠.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재무 관리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좀 딱딱하지만 기본적인 네. 가장 중요한 주춧돌. 돈은 감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지만 그렇죠. 돈은 그러면 정직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 관리가 참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기업에서 예. 이 사장이 있고 예. 이제 사장 밑에 어떤 각 분야별로 임원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그 재무 관리 임원을 CFO라고 그러니까 이제 몰랐습니다. CF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게 되면 네. 여러분들이 그냥 창업주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유주면서 네. 직원도 몇 명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여러분들이 알바 이제 뭐 예.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있겠죠? 재무 관리 의사 결정은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기업이 이제 커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 그죠? 뭐 주식회사, 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 LG전자라든지 예. 이런 회사들은 기업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산도 굉장히 크고 그렇죠. 자본도 굉장히 뭐, 예. 그걸 삼성전자 뭐 수백조 그렇죠. 그게 가죠. 예. 매출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커지다 보면은 한 사람이 전부 소유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라는 형태가
이 소유 지분을 이제 다 나눠 가지고 이제 작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 아니면 뭐 기관 투자자들 다 분산시키는 거죠. 다 분산을 네. 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주인들이 네. 너무 많다 보니까 경영에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주들이. 주주들이.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 사람들이 다 경영 관여하면 뭐 그냥 관여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렇죠. 산뭐 정도가 상황이 아니겠죠. 너무 많다 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보드라는 그러니까 이사회를 이제 선임을 하게 된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사회를 통해서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네. 사람들로 몇 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네.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그 이사회에서 이제 CEO를 선임하죠. 그러니까 네. 회장 그러니까 네. 대표 네, 네. 대표를 선임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대표는 보통 이제 일상적인 경영 의사 결정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주주들이 다 모여서 맨날 회의하는 게 주주들이 아니라 할 수도 그럼 없고. 주주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걸 위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위임했다고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근데 사실은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같은 데는 워낙에 뭐 결정할 일도 많고 이러기 그렇죠. 때문에 그 사장도 사실 또 혼자 다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밑에다가 밑에 이제 임원들을 또 임원들을 두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사장 그 대표가 이제 사장을 이제 고용을 하고, 네. 그럼 이제 사장님이 다시 그 밑에 뭐 재무 담당, 그렇죠. 마케팅 담당, 뭐 생산 네. 담당, 부사장을 이렇게 그렇죠. 고용을 하면 그럼 C 무슨 O로 되는 그렇죠. 그런 사람 예, 그렇죠.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재무 분야의 이 담당 의사결정 네. 이제 그탑 레벨의 네.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CFO라고 하죠. 예, 그 치프 파이낸스 오피스인가요? 오피스, 예, 네, 그렇습니다. 오피서. 예, 예. 예, 예. 그럼 CFO가 그래서 보통 굉장히 기업에서는 제일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중요한 할 수 역할로 있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다른 뭐 자금 분야도 다 아니 근데 사실은 중요하지만. 예, 다른 부분도 중요하긴 네. 한데 당장 자금이라는 거는 들어오다가 막 막혀버리면 그렇죠. 회사가 네. 죽고 살고 뭐 그렇죠, 그렇죠. 이럴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상당히 우리가 뭐 이제 가정도 그렇고 이게 돈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생계의 기반이고 네.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부도 나면 망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 아까 이제 주식회사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 그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좀 예. 자세하게. 근데 우리 회사라 하면은 우리 흔히 이제 주식회사가 회사다 이러는데 주식회사 말고도 뭐 다른 종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개인이 쉽게 이제 창업을 했다고 하면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개인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건 주식회사가 아닌 거죠. 커피숍. 주식회사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식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돼요. 네,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이 뭐랄까요? 어떤 기업이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개인 회사 같은 경우 네. 뭐 카페에서 네, 네.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채무를 빌렸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그 채무에 대한 그 변제 책임이 개인한테도 있는 거예요. 소유주한테도. 소유주한테 있겠죠. 예. 네, 네. 예.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저 카페를 청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카페를 팔아서 네. 그 돈을 마련을 해도 내가 채무를 다 못 갚게 되면 네. 내 개인 재산까지 그렇지. 정리를 해서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죠. 이제 내가 카페를 했어요. 예. 은행에서 카페 한다고 돈을 꿨어. 예.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돈 갚으시오 이렇게 오면 그거 내가 꾼 게 아니고 저 카페한테 가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 못 한다는 그렇게 얘기 거잖아요. 못하는 거죠. 내가 카페 예. 주인이니까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그걸 다 책임지고 갚아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주식회사는 어떻게 달라요? 주식회사는 네. 이제 유한 책임이라고 해서 유한 책임. 예. 이 지분을 그 이제 소유에 대한 거를 일단 네. 이제 증권화라고 하죠. 네, 그래서 네. 증권으로 주식으로 그죠, 주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 주죠. 다 쪼개가지고 네, 네. 이걸 이제 증권시장 같은 데서 이제 파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분을 네. 내가 이제 소유를 하게 되는 네, 건데 네. 네. 그 소유를 해도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네. 그 이제 이게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회사 법인. 자체가 예, 예. 법인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독립된 개체예요. 아, 법적인 그러니까 독립된 또 다른 자체가 하나의 되는 거예요. 법에서 인정한 하나의 사람인 그렇죠. 거지. 하나의 네, 사람이 네. 돼서 별도의 별도의 네, 사람이 돼서 이 법인 명의로 네. 계약을 맺는다거나 네. 채무를 진다거나 다 이런 할 수 것들이 있는 거지. 가능해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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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산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커피숍은 안 되는 거죠.
커피숍은 이제 개인 그 커피숍 카페 명의로 안 되는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네. 법인이 아니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다 주인이 책임지는 주인 거고. 책임지는 거죠. 예. 근데 주식회사는 그럼 주인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나한테 이제 은행에서 아까 그 사례대로 돈 받으러 오면 나 말고 저기 주식회사 가서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다. 예. 네네. 그래서 그러면 유한 책임이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죠? 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 그래서 네. 제가 그 회사가 채무를 예를 들면 변제를 못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저한테 돌아오진 않아요. 그거구나. 네. 아, 그냥 네. 제가 포기하는 건 뭐냐면 네. 제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였던 자본, 돈, 그 돈만 이제 포기하게 돼요. 아, 그것만 포기하면 그렇죠. 그 이상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 법적 책임 없고 저 주식회사 예, 가서 받으세요. 주식회사가 이렇게 예, 그렇게 되죠. 할 수 있는. 예. 그러면은 그 투자에 대한 위험은 훨씬 적은 거네요, 주식회사가. 그렇죠. 개인 회사보다는 그런 위험은 더. 그렇죠. 개인 회사는 유한회사 반대말이면 무한 책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무한 책임이죠. 네. 근데 대신에 이익이 났을 때도 네. 주식회사는 나눠 가져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분산돼 있으니까 분산돼 있으니까 분산돼 소유가 있으니까. 분산돼 있으니까 내 지분의 어떤 그렇구나. 그 양에 따라서 이제 나눠 갖는 거죠. 커피숍은 거기서 번 돈 다 내 건데. 그렇죠, 다 내 거죠. 그렇죠. 근데 주식회사는 그거를 이제 논아가지고 예.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많이 가져가고 그렇죠.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합자회사라는 건 뭔가요? 합자회사는 이제 사실 합자회사나 뭐 한명회사 이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요. 네. 그냥 파트너십 이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영어로 합자회사가 파트너십이죠. 그렇죠. 네네. 영어로 네. 파트너십인데 네네. 합자회사라고 하면 네. 이제 이거는 그냥 제너럴 파트너십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러펌 같은 데가 이런 파트너십을 로펌. 로펌이 이제 법무법인. 법무법인 네, 예, 네, 네. 법무법인이 네. 이제 합자회사 형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네. 수명의 네. 개인들이 네. 모여가지고 회사를 설립한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도 모여가지고 같이 했다는 거는 주식회사랑 비슷한데 예, 그러니까 동업을 하는 거죠. 동업을 쉽게 하는 얘기하면. 건데 예. 이제 거기 아까 주식회사는 자기 지분만큼만 책임지는 거고 그렇죠. 소유권을 파트너십은 그냥 무한 포기하는 책임을 진다. 그렇죠, 그 무한 책임. 각각의 파트너가. 그렇죠. 아, 그게 이제 다른. 예.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합자회사라는 게 있고 한명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네. 네, 또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합자회사는 그냥 제너럴 파트너십이라 예, 예. 해서 예. 파트너들이 모두 거기 참여한 파트너들이 다 무한 책임. 무한 책임을 예, 지고 예, 있는 예, 거고 예. 한 한명. 회사는 합자회사죠. 네네. 합자회사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인데 예. 이거는 제너럴 파트너와 리미티드 파트너가 구분이 돼요. 아, 그러니까 한명 회사는 제너럴 파트너십이고 예. 합자가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다. 파트너십이라고 네네. 부르는데 그건 왜 리미티드가? 그 이제 이 파트너들 중에 유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고 무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 그래서 제너럴 파트너가 어떻게 다르군요, 보면 신분이. 그렇죠. 네, 네, 네. 신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제너럴 파트너가 뭐 이윤이 났을 때는 더 많이 가져가겠죠. 예, 그렇지만 리미티드 파트너가 있어서 리미티드 파트너는 책임을 이제 안 주식회사처럼. 지는 주식회사처럼. 예. 저 제한된 책임만 지고 아하. 이제 제너럴 파트너가 모든 무한 책임을 지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아마 뭐 이건 제가 상상을 해보면은 예. 그 리미티드 파트너는 주로 이제 그 자본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렇죠. 예. 무한 책임지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다 경영을 그렇죠. 하겠다 뭐 경영을, 이런 예, 경영까지 그런 경우가 책임을 많겠죠. 예,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기업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뭐 시간이 너무 금방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저희가 오늘 그 본문 내용 예.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예.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더 재밌는 주제로 얘기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예. 우리 그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토의할 수 있는 토의 주제를 갖고 나오셨어요. 예. 우리 좀 토의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토의 주제로 꼽은 거는 요새 이제 기업의 어떤 윤리 경영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자기의 사적 이윤만 추구하고 네. 뭐 사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돈만 벌면 된다. 그쵸. 뭐 이런 거였죠. 돈만 벌면 된다 이런 거였는데 네. 뭐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내에서 또 뭐 비윤리적인 사건들도 좀 생기고 갑질 뭐 갑질 이런 거. 논란 네. 이런 것도 생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사회의 어떤 참여하는 또 중요한 주체잖아요. 네. 그죠? 뭐 경영 주체로서 그쵸. 예. 어떤 책임을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부합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요새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CSR 활동을 네, 그렇죠. 굉장히 네.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제 그 사전적인 어떤 정의를 얘기하면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인 뭐 경제적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제 일련의 공익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가치만을 네. 추구 창출하고 이런 걸로 네. 볼 수 있어요. 사회 네. 참여, 네. 봉사 활동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또 여기서 더 넘어서 네. 새로운 의미의 어떤 사회적 그 공헌 활동이 공헌. 나오고 네. 있는데 그거를 네. 전략적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합니다. 네, 전략적 CSR. 예, 그래서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회적 이익과 기업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예. 아, 그러니까 이익도 보면서 이익도 보면서 사회적으로 공헌도 하고. 예, 사회적으로 공헌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네. 뭐 사회적 약자와 함께 경제적 이익 및 사회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네. 기업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냥 한 번 그냥 비용을 쓰고 마는 게 아니고 기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기부 한번 아니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이걸 함으로써 이 사회적인 어떤 가치도 창출하면서 기업도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 공헌 활동이라는 게 이 예. 재무 관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저게 과연 기업이라는 게 이윤 추구 활동인데 이제 사회적 공헌 이런 게 예. 그 정말 이게 기업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냐 뭐 이런 예. 비판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시각. 그렇죠. 이제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면 이제 어렵겠죠. 그걸 그래? 이제 집어넣는 그쵸? 게 어렵겠지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도 가치 올라가고 높인다거나 또 뭐 예.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예, 된다거나 소비자들한테 뭐 더 이런. 어필하고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롱텀으로 보면은 또 그게 하나의 투자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활동. 그 뭐 최근에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그 윤리적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렇죠. 기업이 지금 막 사냐 죽냐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자, 그래서 그럼 오늘 그 토론 주제는 그래서 네. 첫 번째 주제는 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기업이나 네.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은 장래에 자기 취업하고 싶은 회사를 선정해서 네. 그 회사에 알맞는 전략적인 사회 공헌 활동 구체적으로 한번 제안해요. 그거는 뭐 면접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겠어요, 아, 예, 그렇죠? 저도 뭐 그렇게 예를 생각합니다. 들면은 예. 내가 삼성전자에 지금 원서를 냈는데 예. 면접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사회공헌 활동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그렇죠. 아이디어를 내봐라. 예.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 네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 좀 예. 진짜 이거는 제가 딱 보니까 이거 면접 문제로 아주 나올 수 있는 문제기도 하니까 예. 좀 잘 생각해서 좋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사실 그 뉴스가 이제 결론이 났죠. 네네. 한진에서 네네. 예, 조양호 회장님을 이제 더 네, 이상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좀 몇 주 전 몇 얘기입니다. 주 전, 네. 예.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죠. 저희가 하는 저희가 건 이제, 오늘이죠.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내이사 선임이 이제 연임이 이제 좀 거부가 됐는데 거부됐죠. 예. 여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그동안 각종 이제 뭐 비리 논란, 뭐 네. 갑질 논란이 많이 있었죠. 네. 예. 지금 조양호 회장님은 저기 그 배임하고 횡령 혐의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네네. 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이 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사회적인 그 토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굉장히 네. 큰 주주거든요. 네. 지금 한진칼 지분을 7.3%나 가지고 있거든요. 7.3%면은 네, 굉장히 큰 큰 지분이네요. 거죠. 네. 네. 그래서 해외 연기금하고 합쳐가지고 네. 이제 반대표를 행사를 한 게 이제 네. 가장 주요 원이 됐죠.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네. 국민연금이 이제 기업의 윤리 경영을 사실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의 그러니까 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네.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해야지 기업 가치가 더 제고된다고 올라간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각에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또 동시에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그럼 국민연금이 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우냐? 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닌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아니라고 하도 그렇고 또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네. 의문을 좀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의사결정 결국은 이제 과정이나- 국민연금이라는 건 주인은 국민연금 납부자들인 전 국민이잖아요. 전 국민이죠. 근데 네. 또 전 국민이 그러면 다 거기 의사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건 참여하는 아니니까.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 어떤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소수가 의사결정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조긴 하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네. 그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제 캘퍼스라고 캘퍼스요? 예, 아, 그 공무원 연금 기금. 그게 공무원 연금이 캘퍼스군요. 예, 예. 네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투자 저 지도서라 그래서 가이드라인 같은 게 투자 가이드라인. 아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코퍼레이트 기업의 어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해서 네. 아예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어떤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기업에서 어떤 그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네.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미리 그런 가이드라인이 다 있고 네. 이런 뭐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 네. 이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는 가이드라인이 미리 정해져 있었던 상태에서 이게 됐다면 네. 저도 제 생각에도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는 아직 그게 지금 초창기잖아요. 예, 우리는 초창기고.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이 나온 것도 저는 굉장히 최근에 들었어요. 이게 뭐 몇 년 안 됐습니다.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이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제도적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미흡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다고 이제 예. 제 생각 개인적으로 네, 좀 그런 이건 뭐 의견- 저희들의 의견입니다만은 예, 예. 네, 이게 뭐 그렇게 예. 미흡하다 이렇게 뭐 할 수는 없고 이제 예. 사실 저희가 볼 때 우리 특히 재무관리 전공하시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제도 정비가 좀 조금 필요하다.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정해져 예. 있으면 뭐 논란이 될 필요도 없는 건데 예, 사실은. 예, 그렇죠. 이제 확실한 거는 저희가 그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사실 그 대주주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좀 그렇죠. 대부분은 협조적으로 했고 예. 우리 교과서에 지금 나오는 사례가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그때도 그렇죠. 예. 사실은 삼성의 그 대주주의 그 의견을 그냥 따라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예. 입장이었는데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오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경영자들에게는 하나의 견제 세력 같이 뭐 그렇죠.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학생들이 좀 토론해 보는 그래서 만한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로 잡은 거는 기업의 윤리 경영을 제공하는 한편 네. 정부와 정치권에서 어떤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민간 기업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한번 해보시면 국민연금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 행사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 좋은 거냐 아니면 나쁜 거냐? 예. 예. 뭐 이건 기업 경영 차원에서도 얘기해 볼 수 있고 또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뭐 다른 연기금이 네. 이제 계속 스튜어드십 코드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어떤 스튜어드십 코드의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제도적인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인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어떻습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보편화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드렸던 미국 같은 데는 뭐 같은 워낙에 이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어떤 기업에는 투자를 아예 안 한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 이제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다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죠. 보고 이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트렌드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헤지 펀드는 순전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 돈만 벌려고 하는 헤지 펀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지금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만 이제 보고서 그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회사, 그러니까 그 펀드들도 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엘리엇 같은 회사. 엘리엇. 예.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또 문제됐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이 펀드들은 어떻게 하냐면 들어와서 기업 지배 구조를 바꿔서 이제 기업 가치를 올려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고 나가겠다.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엘리엇 펀드는 상당히 좀 자주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기업들을 굉장히 뭐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굉장히 여러 번 나온 것 같아 엘리엇. 제가 보기에는 이 주요 전략이 기업 지배 구조를 바꿔서
가치를 올려서 가는 거니까 네. 한국의 어떤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기업 취약한 거지, 취약하다고 지금. 생각을 맞아요. 하는 거죠. 우리 김병도 교수님도 이제 이 책에서 그 얘기를 예. 하거든요. 예.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된다. 예. 우리 기업. 이제 왜냐하면 그렇죠. 재벌들이 그 소유 구조가 아직 예. 명확하게 확립이 잘 안 됐고 좀 약한 고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제 또 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지배 구조를 좀 개선하는 또 예. 그런 촉매제 역할 뭐 이런 것도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여튼 저 우리 너무 길어지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너무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전 교수님과 이제 그 헤어져야 할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또 재무 관리 분야에 관심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